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준인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을 팔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톡 옵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는 부분이 생겨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 가장 만족한 자동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42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운전 경험, 편안함, 가치, 스타일링, 마지막으로 오디오 컨트롤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1981년생에서 1996년생 사이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등의 테슬라 모델 3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면 테슬라가 1등으로 랭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X세대로 1965년에서 1980년대생입니다. 역시 테슬라 모델 3가 탑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델 S와 X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는 1946년생에서 1964년생 사이로 이 나이대 역시 테슬라 모델 3가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세대는 포드와 같은 머슬카를 사랑하는 세대인데 이러한 세대에서조차 테슬라 모델 3가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928년생에서 1945년생 사이에 있는 사일런트 세대 역시 테슬라 모델 3와 테슬라 모델 S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제네시스와 현대 산타페도 랭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연령대에서 테슬라 모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회사는 절대 망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의 테슬라 차량이 좋다는 것이 아닌 미국의 모든 연령에 걸쳐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이 지연되지 않고 잘만 지어진다고 하면 21년 말 기준으로 최소 180만 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승승장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S&P에서도 역시 테슬라를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총 기준이긴 하지만 갑자기 저런 트위터를 하는 거 보면 조금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S&P 500 실패 사유 중 일론 머스크의 스톡 옵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중 600억 달러의 보상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재무제표상에 해당 보상비를 계산하게 되면 순이익이 적자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정보를 설명드렸는데 정정 영상 올립니다. 혼돈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는 스톡 옵션을 지급받기 위해 시가총액과 운영 마일스톤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각각의 자세한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조건인데 1000억 달러가 첫 단계이고 추가적으로 500억 달러로 넘어갈 때마다 하나의 트렌치를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총 12개의 트렌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로 달성해야 하는 시총은 6,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6,500억 달러에 도달하면 시총 부분에서는 스톡 옵션 조건 중 최대치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운영 마일스톤 조건입니다. 운영 마일스톤은 매출 또는 에비타 조건으로 총 16개의 블록을 쌓는 방식입니다. 직전 4분기를 기준으로 달성 여부를 결정하고 수익이 8개의 블록, 에비타가 8개 블록이 있는데 이 16개 중 아무거나 12개의 블록을 쌓으면 됩니다. 하지만 각각 하나만 도달한다고 해서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12개의 트렌치가 존재하고 각각에 맞는 트렌치 레벨에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주식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트렌치를 만족시킬 때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1%씩의 주식을 지급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총 12개의 트렌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면 총 12%의 주식을 지급받게 되며 약 2천만 주 정도가 됩니다. 옵션 실행 가격은 한 주당 350달러이며 받게 되면 무조건 5년 동안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시총은 3,470억 달러 규모로 5단계는 달성했으며 6단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운영 마일스톤의 경우 총 16단계가 있는데 이 중 아무거나 12개를 쌓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2020년 7월 28일 기준으로 3단계가 쌓였으며 추가적으로 2단계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 마일스톤의 경우 3개의 트렌치를 만족하였고 시총은 예전부터 3단계를 훨씬 넘은 5단계를 만족시켰습니다.
시총과 운영 마일스톤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세 개의 트렌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총 3%의 주식을 지급받게 됩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보니 재무제표상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3억 4천만 달러가 스톡옵션으로 비용에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진 않지만 비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저번 영상의 말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주식만 주는 건데 뭐가 문제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주식을 반대로 시장에 팔았으면 수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한 비용은 6월 말 기준으로 5억 달러이고 2.9년에 걸쳐서 인식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달성되지 못한 트렌치에 대한 비용 역시 인식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은 약 1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트렌치는 달성했지만 인식하지 않은 비용이 5억 달러이고 트렌치를 달성 못하고 인식하지 않은 비용이 10억 달러입니다. 인식하지 못한 비용들을 전체로 더하면 15억 달러 정도가 되며 이를 3년간 회계장부에 인식을 해야 하는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면 1억 3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결국 매 분기마다 1억 3천만 달러의 비용만 계상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12개의 트렌치를 모두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수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공장이 완성되고 매출과 순이익이 훨씬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추후에 보면 굉장히 작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순이익 구조상에서는 어쩌면 클 수도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톡옵션 가치는 600억 달러가 될 거라는 뉴스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취득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돈은 4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회계장부에 어떻게 적힐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가치와 일론 머스크의 해당 주식 취득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6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획득하더라도 테슬라의 재무제표에는 600억 달러의 비용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식되지 않은 비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82억 달러 정도 규모로 3년에 걸쳐 회계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매 분기에는 약 1억 3천만 달러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가의 뉴스만 보고 분기마다 수십억 달러의 보상비를 계상해야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으로 정정드립니다. 수십억 달러가 아닌 1억 3천만 달러입니다. 시장가와 취득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기사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테슬라는 모든 연령에서 사랑을 받는 차량입니다. 현재 많은 양을 생산해내고 있지 못해 판매 대수가 저조할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공장이 어느 정도 설립되고 나면 연간 최소 180만 대를 생산할 수 있고 완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익 구조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톡 옵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최대 60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회계장부에 적히는 수치입니다. 옵션가로 350달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자극적으로 나오는 수치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산을 하면 모든 트렌치를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분기마다 1억 3천만 달러 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수치는 물론 크긴 하지만 테슬라의 4개 분기 순이익 평균이 7억 달러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 수치 때문에 적자 기업으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 판매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상비가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역시 시가총액만으로 평가받는 스톡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성과도 항상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는 왜 시가총액, 주가만 올리는 것처럼 쇼를 하지? 그러면 뭔가 돈을 많이 받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톡옵션의 조건을 보시면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영업 성과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돈을 많이 받으려면 시가총액과 영업 성과 두 개 다 모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조금만 더 믿고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잘못된 정보를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중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출근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